반갑습니다. 성질준입니다.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가 낙마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시는 게 이거는 의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확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애당초 무슨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결격 사유,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낙마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을 지키겠답시고 사법부 전체를 갖다가 지연시킨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균용뿐만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오기만 와봐라 다 그냥 낙마시키겠다. 계속 낙마를 시켜가지고 시간을 끌고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대법원 자체를 누구 체제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김선수 대법관 체제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김선수가 어떤 인간입니까? 한마디로 그냥 김명수보다 더한 인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이것만 듣더라도 김명수보다 얼마나 더 악질일지 벌써부터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정희 기억나십니까? 그 무슨 헌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헌재가 반국가단체다라고 해서 없애버렸다. 해산을 시켰다. 거기 또 당대표까지 맡았던 이정희 이런 인간을 변호했던 게 또 김선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김명수 체제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같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최강욱이나 그리고 또 황운하나 이런 인간들 같은 경우는 선거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식의 논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기세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 지금 잡것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법원을 그냥 김선수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 4년 정도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균용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임명을 안 시키는 것이고 오로지 그냥 김선수 체제로 만들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사법부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갑자기 단기간에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그리고 또 권순일 그리고 김선수 이 인간들이 하나같이 누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났던 거 바로 대법원 무죄 판결 요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검찰이 당초 기소를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영환 후보가 자기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보기에는 허위사실 유포다. 분명히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고 지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으니 명백하게 허위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명백한 허위라고 보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1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선고했던 거거든요. 그럼 질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그때 당시 대법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일까?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발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허위를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저에게는 바꿔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얘기한 건 맞다는 거예요. 일부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그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이 됐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게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얘기하는 거랑 적극적이지 않게 소극적으로 허위사실 얘기하는 게 뭔데요? 그냥 허위사실이 얘기했으면 허위사실인 것이고 진실이 얘기했으면 진실이 얘기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대법원이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판결을 주도했던 인간이 누구였던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권순일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무죄 취지로 의견을 밝혔고,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당시 주심이 바로 노정이었는데 노정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정이는 나중에 기억나시죠? 그렇죠? 선관위원장까지 돼가지고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로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권순일, 김명수, 그리고 또 노정이 이런 인간들이 들어가 있고, 김선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에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원래 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그 판결할 때도 전원합의체 때도 김선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재명을 변호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김선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변호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뭐를 인정했어요?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고 독촉했고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건 팩트가 맞아요. 그런데 왜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애당초 그 지시, 명령 자체가 실행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시가 있기는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여론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관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진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분당보건소 소장이었던 이형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분당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자리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형선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수정구 보건소에 있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분당 보건소로 이전을 또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또 2012년도가 언제였던 겁니까? 이재명이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지시했던 때, 그때가 바로 2012년도였어요. 그리고 또 이형선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감사관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럼 또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사람이 왜 도대체 산업진흥재단의 감사관으로 가겠냐고요. 애당초 그러니까 분당보건소장이 됐던 게 뭐였다라는 거겠어요. 이형선 씨의 자기 어떤 전문 분야랑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당보건소장이 됐던 이유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다음과 같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작전을 다 짰었다. 보건소장이 오더를 내리면 강제 입원할 수 있다고 봤었다는 거죠. 정확히는 형님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당시 형님을 강제 진단하려고 보건소에 앰뷸런스까지 준비를 시켜야 했었는데 이재명의 사전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물색해서 보건소장으로 승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형선 씨를. 근데 이분은 그전부터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어필을 하셨던 분이고, 게다가 의사도 아니었다 보니까 순전히 형님 강제 입원 임무를 받고 보건소장이 된 케이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근데 D-Day 날, 딱 이제 입원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날, 백종선이 형님 이재선 씨를 잡고 보건소장을 불러서 싣고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보건소장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막 백종선이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왜 안 온 것이냐, 보건소장 막 하면서 막 욕설을 하고 우리랑 만날 때마다 쌍욕을 퍼붓고 우리 이너서클 안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자기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랑 골프도 치고 친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다. 왜 그런지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거 못해. 할 수 없다.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보건소장이 되고 나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인데, 그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로 직권남용 무죄로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밝혔던 거는 뭐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거는 도중에 그냥 관뒀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동규 씨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당초 그냥 보건소장이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앰뷸런스까지 다 그냥 뭐 준비를 시켜가지고 입원시키려고 했다가 막상 그날이 되니 이게 불법이라는 게 인지가 돼서 나도 죽을 것 같아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것 뿐이다 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 씨의 지금의 진술도 그렇고 이형선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일반 국민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인간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미 그때 당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직이 사라졌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 선거도 못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 지금 권순일이가 됐거나 노정희가 됐거나 아니면 또 김명수가 됐거나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저렇게 설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사법부부터 개혁을 하고 개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쪽으로 채운다라는 것도 아니고 상식에 맞게끔 그냥 평형성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운명도 끝장이 날 겁니다. 참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